안녕하세요.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.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출산 계획이시거나 최근에 출산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요즘에 워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출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정부에서 무작정 돈을 다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자율을 좀 낮춰주고 한도는 좀 높여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대출 대상이 중요하겠죠. 대출 대상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가 가능 대상입니다. 그리고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을 넘으면 안 되고요. 순자산이 4.69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. 다시 말해서 한 4억 5천 정도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대상이겠죠. 대출 금리는 1.6에서 3.3%,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실 것 같고요.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LTV라고 하는 담보 인정 비율은 70% 정도를 측정해주고 있고요. 생애 첫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80%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감정가액이 5억이고 만약에 LTV가 70%라고 하면 3억 5천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. 5억 한도라고 해서 5억 원 집을 살 때 5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대출 기간은 10년, 15년, 20년, 30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.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. 거치 1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거치하는 1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자만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청 시기가 좀 중요한데요. 집을 사게 되면 등기라는 걸 하잖아요.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요.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대상 주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대상 주택으로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. 단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담보주택의 평가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거는 25평 정도라고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용 면적이 25평이라는 겁니다. 아파트는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아파트 몇 평 사라 할 때는 사실은 공급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.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85제곱미터의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32평, 33평이라고 하는 국민평수를 이야기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 보통 아파트마다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있어요. 이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공용 면적에도 포함이 안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실평수보다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 사실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겠죠. 여기서 기본 금리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기본 금리 이외에도 만약에 좀 우대금리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우대금리 조건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우대금리는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가 대상이고요. 가입 기간에 따라서 0.3%, 0.4%, 0.5% 이렇게 우대금리를 해주는 조건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. 세 번째로는 신규로 분양한 주택에 입주할 경우에 또 우대금리를 해주죠.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조건을 따져보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이 담보대출을 받은 거를 중도상환을 일부 하신다라고 했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.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만약에 중도상환을 할 경우에 중도상환된 원금 대비했을 때 1.2% 정도를 부과한다는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. 만약에 내가 자금이 좀 들어와서 대출 원리금을 좀 갚아나가기 위해서 만약에 1억 정도를 중간에 중도상환했다 3년 이내에 라고 하면 120만 원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입양한 자녀에 대한 부분들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출받은 차주는 대출받은 이후에 입양 자녀에 대해서 최소 1년 정도의 입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 자,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출시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출산한 가구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5억 원 한도로 대출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여유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 부부 합산 소득 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. 대상 주택에 대한 요건들 그리고 대출 한도에 따른 LTV, DTI가 적용되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꼭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
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